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학습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만화책, 어떤 만화책이냐면 학습 만화책입니다. 이거 읽혀도 되나요? 많아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습 만화책이라면 일단 만화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교과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만화책을 학습 만화책이라고 하죠. 어떤 스토리 위주의 만화책이 아닌 교과 교육과 연계된 만화책들을 이제 학습 만화라고 하는데, 요즘 제법 아주 뭐랄까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학습 만화책도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좀 많이 인기 있는 학습 만화는 주로 역사 및 과학 분야 쪽의 학습 만화들이고요. 이렇습니다. 초등 5학년이 되면 사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국 역사가 시작돼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큰 줄기를 쭉 훑어 나갑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역사 관련 사항이나 또는 어떤 과학 시간에 과학 용어 및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미리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그 아이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제 학원이나 그런 데서 선행으로 학습해서 미리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학습 만화를 미리미리 읽어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제법 됩니다. 야, 이거 학습 만화를 읽고서 이렇게 사회나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어? 그럼 학습 만화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네.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습 만화 관련된 어떤 연구 논문이나 관련 교육서 또 컬럼 등을 보면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학습 만화가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아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다 펼쳐놓고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학습 만화책을 읽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또 실제로 학습 만화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구입해서 읽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학급 현장에서 학습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을 관찰해 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만화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들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 학습 만화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 자료들을 읽었을 때 크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학습 만화를 통해서 어려운 교과를 이해하는데 보조도구로 사용하면 그 효과가 좋다. 둘째,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해서 다음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셋째, 학습 만화를 이용하면 이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습득되는 지식의 양이 많다. 야, 이런 내용의 연구 논문들을 읽으면 이제 초등 시기에 학습 만화책을 적극 그렇게 권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학급에서 막상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꼭 그 연구 논문대로 되는가? 일단 학급에서 학습 만화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련된 지식의 양이 많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예. 어려운 과학 용어나 사회 용어 등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어려운 교과를 이해하는데 보조 도구로 사용하면 그 효과가 좋다는 그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그 주장은 맞다고 생각해요. 단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 만화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인데요. 학습 만화를 읽는 아이들 대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학습 만화를 이제 보조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습 만화를 보조도구가 아닌 주요 학습 수단으로 아주 금방 전환시킵니다. 학습 만화가 주요 학습 수단이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주도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보조 수단이 아닌 주요 수단으로 삼아 버리는가? 그건 만화책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뇌는요,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일단 읽어야 되겠죠? 읽기. 그리고 인지 구조화. 이 읽은 것을, 그 문장들을 이제 구조화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법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지식이 습득되는 겁니다. 4단계를 걸치는 거죠. 읽기, 인지 구조화, 이해, 지식 습득. 그런데 만화책을 읽을 때는 3단계만 거치면 이해가 된다고 해요. 읽기, 이해, 지식 습득입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거쳐야 했던 그 인지 구조화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게 뭐냐면 긴 문장을 앞뒤 맥락을 짚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인지 구조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만화책을 읽을 때 뇌는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만화의 그런 짤막짤막한 그림, 거기 나와 있는 표정 등을 통해서 그냥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습득 시간이 빨라지고 그 양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해진 뇌는 이제 줄글로 된 교과서나 다른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만화책을 읽는 것에 비해서 교과서를 읽는 건 우리의 두뇌 입장에서는 중노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만화책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이제 긴 문장으로 된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 만화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교육자들이 주요 쟁점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만화책이 장기적으로는 독서 습관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 학습 만화 읽기에 정착하더라도 점차 학습 만화만으로는 습득해야 할 지식의 범위에 어떤 한계가 있다. 둘째, 학습 만화에서 읽은 책은 일반 서적으로 다시 읽으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화로 된 어떤 삼군 유사를 읽었다고 치면 아이들이 나중에 일반 서적으로 된 삼군 유사를 읽으려 하지 않는 거죠. 자, 셋째, 학습 만화에서 독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웹툰이나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독자로 이어진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급 현장에서 봤을 때 이 3번째 이유에 공감을 하는데요. 학습 만화를 주로 읽던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 만화에서 이제 학습이 빠지고 만화만 남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습 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 쪽에 한 표를 더 주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 자녀를 키우면서 학습 만화를 전혀 읽히지 않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습 만화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학습 만화를 사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언제 학습 만화를 사주실까요?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든지 간에 책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학습 만화를 사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직 책 읽기가 자리 잡지 않은 아이의 경우 만화책이 아닌 동화책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뭐 만화책이나 동화책이나 똑같이 그림이 들어있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이가 큽니다. 만화는요, 한 페이지에 그림들을 이렇게 조각 냈습니다. 조각 내서 한 컷 한 컷 묘사됩니다. 즉 그림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 컷마다 말은 보조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동화책은 한 페이지에 중심 그림이 하나 정도 들어가요. 그림이 보조고 글이 중심인 겁니다. 결국 스스로 책을 보고 해석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해지려면 아이의 읽기 수준에 맞는 동화책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습 만화는 언제쯤 읽히면 되나요? 네. 학습 만화는요, 어려운 주제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학습에서 좀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령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과제가 있을 때 그 인물의 어떤 사상이나 업적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려면 관련된 학습 만화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인지 구조화 과정이 없이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아이가 오늘 정해진 학습 분량을 충분히 다 한 후에 쉬는 과정으로 학습 만화를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학습을 하다가 관련된 학습 만화를 읽으면 그 자체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이전에 비해서 힘들지 않고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학습 만화를 읽히는 것이 좋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제 학습 만화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 상식이 너무 없다,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 어떤 인물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다 그러면, 또 아니면 뭐 과학에서 어떤 생물 분야의 상식이 너무 없다, 이제 이럴 때 학습 만화를 읽게 하면 금방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독서 습관이 자리 잡힌 아이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아이가 학습 만화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정리하면서 뭐냐면, 만화책의 만자가 어떤 한자를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질펀할 만, 뭐 넘쳐 흐를 만이라는 그런 만자인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게으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를 만입니다. 만화책은요, 좀 편하게 좀 게을러도 될 때, 그럴 때 읽는 책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뭐 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수능 만점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부의 과정 안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게으름은 용납되지 않고요. 그것만 독서에서도 꼭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사회단은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